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슬라이드탕의 파손이에요. 무뎌지면서 자꾸 깨져 나가니까 깨짐 현상이라든지 어디가 크랙이 갔다라든지 뭐 뒤꿈치에 크랙이 간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로 안 돌아와. 여기 걸려. 이거 너무 별로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추가 90만 원대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좀 아직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얘는 되게 얇아요. 그만큼 빨리 전달해요. 버팀목이나 전달력은 더 좋아졌는데 단점은 진동을 다 먹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발바닥이 피로는 더 빨리 와요. 같은 경우는 딱 신어보셨는데 그 부분이 눌린다. 그럼 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열상형이고 지랄이고 뭘 해도 안 돼. 자, 안녕하세요. 아직도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컨텐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웅대장이고요. 활동 성실장이고요. 베스트 하루입니다. 풍류 김 실장입니다. 약간 말투 좀 따라간 것 같은데 그 하루 형 할 때 뭐 인사 있습니까? 뭐 그냥 맨날 이렇게 하시던데 네, 안녕하세요 하루 형입니다. 뭐, 네, 난 항상 담백해요. 에이,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조회수는 잘 나와. 아, 잘 나와요? 아, 그런가? 근데 구독자가 별로 없지. 오늘 그 김 팀장님도 뭐 인사 만드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그렇지,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아저씨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너무나 확실하신 분들이라. 자, 그럼 오늘은 스노우맥에 와 있고요. 오늘 저는- 시청자님들 선물 있습니다. 캐피타 모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또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놀러 가실 때 하나 네. 이쁘게 쓰시라고. 네. 이쁘네요. 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어떤 댓글이든 써주시면은 선시장님이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예 마마. 캐피타 스냅백. 스노우맥 성실장님께서 오늘 리뷰할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라이드의 트라이던트라는 트리플 보아 제품입니다. 자, 트라이던트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라이드, 모델명 트라이던트, 사이즈는 225에서 295까지 나오고요. 색상은 블랙 한 가지고요. 피팅 방식은 3보아입니다. 이 발목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너 하나 해서 총 3개의 3보아 시스템이고요. 강도는 10분의 9, 10중에 9의 강도로 이 라이드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무게는 바로 재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 시즌 샘플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지 않아서 이게 몇 사이즈죠? 270 사이즈입니다. 70 사이즈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요, 그리고 1.02kg, 1020g이고요. 아웃셀의 길이 재볼게요. 296, 자, 폭은 125. 125 나왔습니다. 할인 전 소비자 가격은 91만원이고요. 할인 시작가는 32%부터 할인이 들어가서 61만 8천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 실장님께서 첫 번째 리뷰로 트라이던트를 선정해 주셨는데 선정해 주신 이유와 그리고 간단한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부츠죠. 뭔가 우리나라의 지금 핫한 라이딩 씬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멤버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들 쓰시고 웬만한 해머데크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들어봤지, 이거 알지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보자 님들이 아는 거 가져왔어요. 그냥 네. 님들이 아는 거 3대장 있잖아. 뭐지? 트라이던트, 인사노, 스락시스. 그렇게가 이제 가장 많이 얘네 알고 있죠. 셋이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갈 때 안 됐나요? 실장님들? 이미 정착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제가 살짝 그냥 저희 바램을 얘기했나봐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번 시즌 제가 이제 트라이던트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 샵에 내년도 샘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샘플이 뭐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겸 해서 리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간단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 똑같은 편이에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안쪽 이제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랩타입 방식이에요. 랩타입 방식이라고 해서 감싸주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싸주는. 이렇게 텅이 있고 여러분 벌어지는 게 아닌 빙 둘러주는 타입. 네, 예. 감싸주는 랩타입 방식인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종아리가 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랩타입이 안 감길 때가 있어요. 성실장이 또 안 감깁니다. 종아리가 좀 두꺼워서. 저도 두꺼운데. 트더를 지금 신고 있는데 예. 딱 이제 잠궈 보면 한 이쯤 돼요. 벌어지지. 벌어져요. 네.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 쏠립니다. 예. 근데 이 현상을 좀 막아주는 역할 자체가 요 파워 스트랩이라고 할 수 없는 자그마한 스트랩이 추가가 돼서
이제 그런 벌어짐 현상이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요 스트랩의 역할은 네. 약간 파워 스트랩보다는 요게 두꺼우신 분들이 너무 벌어지는 걸 좀 잡아주거나 방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워 스트랩의 효과는 뭐 조금 더해가는 정도? 조금 뭐. 더해가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 스트랩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싹 다 둘러서 그렇죠. 딱 잡아주는 거고. 움켜주는 거고 네. 얘네 같은 경우는 벌어지는 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해주는 그런 요소가 네. 추가가 됐다. 그리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이제 안쪽으로 1단계, 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갖고 아. 원하시는 자리에 꼽아 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굉장히 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안에 보이시면은 요 이너 이너 방식이 기존에는 레이스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타격점을 둬갖고 쭉 당기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한 헝겊 같은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네요. 요런 메쉬 소재의 헝겊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계열사인 케이트의 콘다 시스템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 흉내내는 그런 개념. 아, 이 위쪽 뭐 발목 쪽에서 좀 이렇게 네. 당겨주는 뭐 조금 그런 더. 느낌? 이게 줄로만 당기는 것보다는 천으로 같이 당기는 게 임팩트가 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너 부츠를 잡아 당기면은 지난 시즌까지 없던 거 없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피팅감에 제가 봤을 때는 트라이던트는 이번 시즌은 이너 쪽에 집중을 좀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총평입니다. 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기존의 트라이던트의 주 사용자층이 어떤 분들이셨죠? 어떤 라이더분들? 아무래도 해머데크를 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울기를 많이 주는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했던 부츠죠. 역시나 그 포지션에서는 뭐 변함은 없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라이드 트라이던트에 대한 간단한 리뷰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 같이 트라이던트에 대한 각자의 의견 및 뭐 장단점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쨌든 트라이던트를 제일 먼저 리뷰를 했었고 네. 또 가장 먼저 트라이던트의 판매 공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누가? 제가 너님께서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라이딩 큐어가 없어서 네. 뭐 난 나에게 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작년에 저도 리뷰했잖아요, 여러분. 3대장 이것도 제가 먼저 만든 거예요. 아. 그 부츠 3대장을 지정한 게 그러니까 라이딩 씬의 그 강한 부츠 3개 이거를 3대장이라고 처음 명명한 게 나다. 네, 맞죠. 야, 그 뭐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 영상 보면 나오죠. 그래요? 응. 어떤 영상? 제목에서 그 3대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아 진짜? 음. 그냥 영상에서 쓴 거지 뭘. 아니 뭐 그렇다고 치고 요 앞에 거 이게 슬라임텅이라고 그러는데 슬라임텅이 소재가 작년 시즌부터 해서 조금 더 연질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나왔던 플렉스보다 조금 더 말랑해졌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브랜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본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조금 더 물러요.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전 제품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보다 강도가 좀 떨어졌다? 그렇죠. 하루 팀장이 보시기에는. 네. 근데 라이드에서는 똑같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그렇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그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에 이렇게 끈이 들어가요. 근데 그전에 여기가 봉제선이 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단단하니까 달라졌어. 이게 눌러지면서 깨져 여기서. 맞아.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질로 바꿨고 그리고 아까 그 성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요 가드는 무슨 역할이냐면 자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는 트리플 보아예요. 보아가 3개니까 자 요 안쪽에서 발등 위쪽을 그 KT의 콘다처럼 발등 위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부츠를 많이 신다 보면 이 발목 부분이 이제 유격이 생기거든요. 어떤 부츠를 신어도 거기가 정확하게 딱 피팅이 안 돼요. 부츠를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거기 부분을 눌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하네스를 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랩 타입 방식 우리가 골뱅이 이너라고 그러죠. 몸을 이렇게 감싸듯이 소라처럼 이렇게 감싸듯이 그걸 골뱅이 이너라 그래요? 이런 랩 방식은? 옛날 사람들은 아재. 옛날 사람. 아재. 그럼 골뱅이야 랩이야? 나는 골뱅이지. 그럼 골뱅이야 랩이야? 난 신세대. 랩. 뭐 신세대란 표현 자체가 아저씨야.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요 메쉬 포인트가 뒤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종아리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정강이. 그 종아리 알이 생기는 부분 있죠. 네네. 그 알이 생기는 바로 밑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앞에서 보이는 건 얇지만 뒤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커져요? 그렇죠. 벌어진 라인이니까 라인이 네. 자 성실장 다리 한번 올려볼래? 괜찮아 올려봐. 진짜 제모를 안 했어요. 괜찮아 올려봐. 올려가지고 보여주게. 님 다리 올리세요. 알았어. 왜냐면 이게 맨살이라서 보통은 우리가 부츠를 이렇게 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아리 라인이 이렇게 알이 차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가드는 여기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발목 부분이 아니라 발목 바로 윗부분. 그래서 몸을 앞으로 피벗으로 기댔을 때 부츠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게 최대한 부츠 안에서 일체성 발이 있게. 그렇지 아. 발이 동일한 압으로 내리셔도 움직여 될것 같아요. 그죠? 매력 발산하는 거. 동일한 압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더 하나를 더 추가를 힘의 한 거예요. 로스나 딜레이를 감소시키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슬라임탕의 파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힘이 여기에 힘점을 바로 낼 앞으로 다 전달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겨지면서 자꾸 깨져 나가니까 그 압을 조금 더 여기서 완충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바닥 아웃숄도 패턴도 바뀌었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옛날에 그래, 패턴이 되게 네. 미래지향적인 신세대적으로 바뀌었네. 패턴이 되게 신세대적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아우디 아우디. 중간 우리가 발등 아치라고 하죠. 발바닥 아치 부분인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형상의 가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그 아디다스의 토션처럼 발의 뒤틀림이나 아니면 발바닥의 힘의 전달에 그 외부에서 전달되는 힘이 로스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틀림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 압이 이게 뒤틀려도 여기에 힘이 딱딱하면 골고루 분산이 되니까 그런 작용도 하는 게 내년 모델이 바뀐 점이죠.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스탠스에서는 이제 토랑 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지만 전향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좌우로 움직이는 개념도 많잖아요. 인클리네이션을 쓸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걔가 또 힘의 그렇죠. 손실을 그러니까 막아줄 수 이렇게 보시면 있겠네요. 바로 알아요. 요게 기존 모델 2021 모델 이게 지금 그렇죠. 요렇게 개뼈다귀처럼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요. 이게 21, 22 시즌 모델. 요게 뒤틀림도 좀 잡아준 역할을 그렇죠,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별로야. 앞으로 텅이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피팅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제자리로 안 돌아와. 여기 걸려. 이거 너무 별로예요. 이거 내가 또 한 번 더 동작을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별로야. 그리고 아니 이 소가가 네. 91만 원이야. 깡패죠, 깡패.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저도 이 소비자 문제 근데 지적하려고 실제로 했어요. 사는 사람은 91만 원에 안 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할인이 뭐 처음에 초기가 32만 원이에요. 나는 이 시스템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세 분은 현업 실장님이시지만 이제 전 유저니까 저도 마음에 유저의 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나는 이 소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작부터 32%할 거면 왜 91만 원을 매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 생각에 유저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에요. 그리고 그 정책이 브랜드마다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를 많이 샀거나 이런 경험이 많으신 라이더들 유저들보다 아직 그런 경험이 장비를 몇 번 안 사신 분들은 혼선이 온단 말이야. 그죠. 결국 하여튼 구매 가격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가의 막 이런 차이 막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츠가 90만 원대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와 좀 아직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거품이 확실히 있죠. 근데 거품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메리트는 단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0만 원짜리인데 30% 할인을 해준대. 그럼 70만 원이잖아. 그럼 되게 싸게 사는 거 같잖아. 오케이. 네. 자, 요거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살짝 쉬는 시간에 제가 김 실장님이랑도 이런 얘기 살짝 한 적이 있는데 스노우보드 가격 정책의 시스템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제가 우리 시장님들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라이브 때는 한번 해요.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라이브를 통해서든 영상을 좋습니다. 통해서든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때 소비자분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전 안 말했어요 아직. 또 뭐 실장님들의 의견이 있는 거 이게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뭐 또 브랜드 수입처의 의견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실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그쵸. 우리 태현 시장이 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금 지금 현 시장에서는 좀 살짝 밀렸어요. 예전에 명성을 좀 밀렸어. 얘가 현실적으로. 근데 올해 이제 리뉴얼 되면서 아 그래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머덱이라는 시장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피드백을 그나마 좀 수용을 해서 개선점을 좀 나온 거는 저는 칭찬해요. 예. 이런 부분 뭐 안에 하네스가 생긴다든지 어. 좀 더 결착력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요거 와이바라고 그냥 부를게요 편하게 겹뼈다귀 개뼈다귀 어. 이거 잘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차량의 밑에 하부에 하체를 댄 거예요. 그러면은 코너링이나 그런 거 할 때 훨씬 더 차가 단단하면서 잘 버텨져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 거예요. 스트로바라든가 네. 뭐 그런 걸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얇아졌어요. 아웃솔이. 아 바닥 쪽이? 예, 압축한 것처럼 좀 더 압축되어 있는 느낌으로 얇아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신어본 부츠 중에 그나마 내 발이 엄청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버튼의 이온, 그 다음에 라이드의 트라이던트. 얘네 되게 얇아요. 그만큼 빨리 전달해요. 근데 더 얇아졌다. 예. 그리고 원래도 안에 얇았는데 보강을 했다. 그러면 더 좋아진 거죠. 뭐 버팀목이나 전달력은 더 좋아졌는데 단점은 진동을 다 먹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얇고 충격이 단단해졌으니까. 오면, 충격이 오면 난 그만큼 발바닥이 피로도는 더 빨리 와요. 장단점이 있게 바뀐 거예요. 그거는 구매자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서스펜션 세팅을 내가 딱딱하고 낮게 하느냐 스포츠카처럼 그쵸?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면서 승차감 위주로 하느냐 이제 그런 그런 느낌으로 차이인 볼 수 있는 거죠. 거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빠른 만큼 피로도는 빨리 와요. 그리고 이게 얇아졌다는 거는 저처럼 부츠를 신었을 때 키가 좀 커져서 되게 흐뭇해하던 사람한테는 아주 슬픈 소식이네요. 신어도 별로 안 커지면.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요. 이제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적으로 주변에서 권해주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와서 사도 얘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츠 자체가 못났거나 부츠 자체가 나빠서 못 신겠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모델이에요. 가격은 물론 비싸게 책정이 돼 있지만 근데 트라이던트를 선택하실 때 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시면 진짜 부츠가 얄쌍해요. 뒤꿈치도 그렇고 맞아. 전방도 그렇고 얇아. 발바닥 포지션도 낮고 전체적으로 밀착감이 다른 부츠에 비해서 아웃실이 훨씬 더 얇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조금 얇으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종아리가 조금 두껍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유리해요. 근데 종아리가 발목에 비해 종아리 비율이 두꺼우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점은 한번 더 괜찮아요. 올릴까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발목에 이런 비해서 사람은 아주 좋아. 발목에 비해서 종아리가 유난히 두껍거나 여기랑 여기에 비율차가 심하신 분들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어느 샵이든 피팅을 해보셨는데 이쪽 뒤꿈치 쪽, 이 안쪽이랑 이쪽 사이드 복숭아뼈 밑으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신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100% 신다 보면 열성형을 하고 뭐하고 해도 복숭아뼈 밑에 있는 데가 이렇게 눌려서 계속 아픈 그런 분들은 느낄 수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뷰한 K2 쪽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쓰라기 훨씬 더 편하시죠. 그쪽이 조금 더 널널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딱 신어보셨는데 양쪽 복숭아뼈 밑에 뒤꿈치 쪽 사이 그 부분이 눌린다. 그럼 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열성형이고 지랄이고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 외의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 돈을 들여서 사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송 실장님. 네. 저는 지금 트라이던트를 올 시즌부터 신기 시작했어요. 신기 시작했을 때 뭐 트라이던트 유저로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뒤꿈치 그립감이 굉장히 편하게 잘 잡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K2로 신다가 라이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K2에서 부족했던 그 뒤꿈치 그립이 좀 보강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세 포인트에서 동시에 잡아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발을 진짜 옥조여면서 꽉 잡아준다는 느낌. 그만큼 피팅감이라든지 세팅력이 굉장히 좋은 부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츠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인데, 한 가지 이제 트라이던트를 지금 사용하시는 유저들과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예정인 유저들에게 딱 한 가지만 권장드릴 거는, 벗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절대로 부츠를 이렇게 꺾지 마시고, 꺾으면은 포인트 자체가 여기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부츠가 갈라지는데도 일가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벗으실 때 다 풀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식의 습관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만 꼭 포인트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라이던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치, 부츠가 모든 이렇게 부츠가 모든 그럴 수 있지. 부츠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꺾으면 아무래도 턱 네. 쪽이 빨리 강도가 무너질 맞죠, 수밖에 맞죠, 없으니까. 진짜 네가 1년 동안 실착용을 해봤잖아, 작년 네네네. 모델을. 네네. 왜냐면 이 텅이 작년부터 바뀐 거잖아, 리뉴얼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내구성은 어때?
종목 대부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많이 좋아졌어. 트라이던트 내구성 안 좋잖아요. 되게 맞아. 지금 중요한 민감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포인트. 근데 잘 집어넣었어요. 실사용자가 있으니까 어. 이런 거는 한번 영상에 남겨주는 게 그쵸. 왜냐면 그쵸. 그 전보다 내구성에 면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작년에 바뀌었어요. 아직 이제 맞아요, 1년밖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지났으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네, 네. 좋은 네가- 말씀 감사합니다. 네가 느낀 걸 한번 얘기를 해줘. 저는 내구성을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안타깝게도 이 전에 트라이던트는 또 못 신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걱정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짐 현상이라든지 어디가 크랙이 갔다라든지 뭐 뒤꿈치에 크랙이 간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깨져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게 왜 깨지는지 잘 모르는, 어디가 이렇게 찢어지는 줄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이에요. 일단 보완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것도 약간 여론몰이성이 있어요. 왜냐면 굳이 리테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내구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 자동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10,000km만 타도 10만 탄 사람처럼 타고 어떤 사람은 10만을 타도 10,000km 컨디션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는 상황이나 쓰는 방법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내구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슬라임터 깨지시는 분들 매일 그 부분만 깨져요. 맞아요. 동일한 부위에 동일하게 계속 크랙이 가요. 그분은 교환을 해드려도. 저희가 AS 한 거 보면. 맞아요. 뒤축도 여기 크랙 간 거 저도 올 시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다음에 교환을 해드렸는데 또 깨왔어요. 맞아요. 근데 안 깨먹는 사람은 또 이게 2년을 신어도 그분도 헬멧 타시는 분이고 똑같이 타는데 안 깨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구도라는 건 물론 일반적인 이런 패브릭에 비해서는 파손의 위험은 있어요. 그건 인정. 근데 이게 10회 만에 깨진다, 5회 만에 깨진다, 아니면 그전에는 10회를 썼는데 지금 20회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고. 그건 상대적인 거다. 그렇지. 아, 상대적인 건데 어쨌든 그전에 완전히 딱딱하고 여기에 봉제 라인까지 있어서 앞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다. 근데 일반적인 패브릭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랙이나 파손의 위험은 있다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사용자는 거의 그런 위험도 없을 것 같다. 일단 1년 썼을 때 문제 없었다. 네. 근데 성실장 같은 경우도 비교거리가 안 되는 게 실제로 라이딩 횟수나 이 퍼포먼스만 보면 실제로 이거를 갖고 올 시즌을 풀로 상주하셔서 진짜 막 우리가 전투력 측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응.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치. 없으니까 김 실장님이 일단 써봤다고 하니까 물어봐서 우리는 그걸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작년에부터 이게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개선된 게 작년 거 모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유저분들도 이제 1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이 올해 이제 샷돌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그분들의 어쨌든 AS를 하면 각들 다 샵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AS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샵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그 전에 비해서 파손.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라이드를 판매를 하면서 그 전 시즌에 들어왔던 그런 횟수들보다는 현저히 좀 적게. 야, 그러니까 이 지금 라이드 트라이던트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 슬라임통으로 모든 항상 포커스가 이슈가 일로 비결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되네. 부츠는 좋아. 아. 좋아. 다 좋은데 야 이거가 항상 여기서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있겠네요. 비싼 거 사는데 이게. 망가져서 또 사야 되면은 네.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근데 가장 이게 또 민감한 제일 거죠. 안 좋은 게 뭐냐면 브랜드에서 이걸 제공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AS 파츠로 이걸 제공을 AS 파츠가 안 해주면 나와. 얘를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부츠를 통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니면 여기를 아이폰이야? 여기를 꾸며주는 애플이야?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어. 브랜드에서 이게 깨졌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알았어 니네 수입사한테 공짜로 줄게 손님한테 줘가 아니라 야, 니네 돈으로 바꿔줘. 그럼 돈 주고 사다가 또 손님한테 바꿔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야. 그러니까 요거를 라이드도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 플렉스가 안 변해요. 오래 써도. 일반 패브릭은 오래 쓰면 접히고 뭐 이러면서 플렉스가 바뀌잖아. 얘는 안 바뀌니까. 근데 제 생각은 어. 이게 비싼 부츠를 사는 만큼 사용자들의 사용법 또 업그레이드는 돼야 돼요. 비싼 차를 타는데 그쵸. 그거 타는 사람의 풍경을 사용 갖춰야 매뉴얼에 되잖아요. 대한 어떤 정말 지침 뭐 이런 거. 자, 그럼 오늘 트라이던트 이렇게 우리 4명의 멤버들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힘들어요. 어떠셨나요? 힘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년 걸 할 걸 그랬어. 우리 매장에도 내년 게 있었거든. 앞으로 하면 되죠. 앞으로 하면 되죠. 자,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 이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네. 되게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은 제가 되게 차분하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조용하고. 알아요. 근데 지금 이 휩쓸렸어? 본인도 살아야 되거든. 우선은 오디오가 죽어. 내가 이렇게 하면 평소처럼 하면 여기 좀 서바이벌. 서바이벌. 어떻게 그 본인의 병 현대까지는 잘 살아남고 생존하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똑같네. 힘들어요. 자, 오늘 리뷰는 여러분 여기서 또 마치고요. 자, 다음 리뷰는 또 우리 풍류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